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거대한 카지노로 착각하며 차트와 뉴스라는 마약 같은 도파민에 중독되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상위 0.1%의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광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비밀 원칙으로 부를 독점합니다. 바로 투자의 현인으로 추앙받는 찰리 멍거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연평균 24% 수익률의 기적입니다. 이 수익률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복리의 마법을 통해 평범한 월급쟁이를 수조 원대 자산가로 변모시킨 마법의 열쇠입니다. 성공적인 자산 배분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지적 정직함입니다. 99%의 개미들이 실패하는 결정적 원인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인지, 편향과 탐욕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이해할 수 없는 신기술에 도박하듯 베팅하지 마십시오. 대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역발상 사고로 그 기회를 낚아채야 합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잦은 매매가 아니라 지독한 인내심에서 완성됩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으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리가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부자들만 아는 가장 게으르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휘둘리는 뇌 구조를 리모델링하고 다학제적 사고방식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십시오. 이 원칙을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될 것이며 10년 후 당신은 반드시 승자의 위치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챕터 1. 평범한 사람이 절대 모르는 주식 부자들만 아는 투자의 진짜 비밀. 99%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딱 하나. 부자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투자의 핵심 원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4%를 기록하며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쌓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파트너십의 부수장으로 수십 년간 활동하며 단 한 번도 투자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워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 현인으로 불리는 찰리 멍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차트를 공부하고 단기 수익을 노리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찰리 멍거가 직접 밝힌 투자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내가 투자로 돈을 잃어왔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식이라는 단어에 대해 찰리 멍거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식이 아니라 비범한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표준적인 상태는 무지와 어리석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도 도박을 할 때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에 이끌리고 군중을 따라가며 단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찰리 멍거는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투자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지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찰리 멍거의 첫 번째 핵심 투자 원칙은 바로 자신의 인지 편향을 먼저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멍거는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절대 실천하지 못하는
진짜 부자들만의 투자 비밀입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원칙은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챕터 2. 찰리 먼거가 폭로한 주식 투자 실패의 결정적 원인.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중 10년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 냉혹한 현실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복잡한 관료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며 단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 분석 도구에 의존할수록 투자 실수가 늘어납니다. 먼거의 투자 철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미래의 유망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업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투자부터 하고 봅니다. 찰리 먼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냉철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 없는 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입니다. 먼거는 기업의 실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 없이 단순히 미래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봅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상장하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 이익을 낼 전망조차 불분명한 기업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진짜 투자는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투자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먼거가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훌륭한 기업이란 잉여 현금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수수료와 세금만 늘릴 뿐 실제 자산을 불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거와 그의 파트너가 수십 년간 증명해온 것은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단기 매매 전략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챕터 3. 연수익률 24% 달성한 투자 전략의 핵심 원칙. 찰리 먼거가 직접 운영했던 투자 조합은 약 14년간 연평균 2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복리의 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연 24%의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한다면 그 돈은 수백 배로 불어납니다.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먼거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업을 하는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투자 철학은 매우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조금 올랐을 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분명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찰리 먼거는 이 한계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규모가 커지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큰 부를 축적하려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위대한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전환이 바로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성과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멍거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그는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기업, 즉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경제적 혜자란 성 주변의 물로 채워진 방어 시설처럼 경쟁자들이 넘어오기 어려운 기업 고유의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혜자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투입한 자본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매출이 크거나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지만 멍거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수익을 재투자했을 때 그 재투자가 다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기업이 진정으로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여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는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을 가진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등한시하거나 부정직하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찰리 멍거는 경영진의 자질과 도덕성을 기업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가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아주 짧은 계약서로 처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경영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신뢰와 도덕성은 어떤 재무 분석 지표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또한 군중 심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멍거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는 투자의 역발상 원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진짜 투자 기회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열광하고 주식 시장이 연일 고점을 갱신할 때는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챕터 4. 경제 위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자들만의 자산 방어 전략. 경제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며 이것은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찰리 멍거는 이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고 담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냥 계속 헤엄쳐 나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조류가 우리 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염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위기 중 하나였던 대침체를 돌이켜보면 당시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공급하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초유의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멍거는 이 정책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자산 방어 전략에서 찰리 멍거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과도한 부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건전한 경제 시스템의 모범으로 싱가포르를 자주 언급합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부채가 없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지 않으며 매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개인의 자산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멍거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 상품이나 과도한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철저히 배제해왔고 이것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온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금 보유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찰리 멍거의 투자 방식을 보면 언제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잉여 현금을 그대로 쌓아두면서
적절한 투자 기회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멍거는 현금이야말로 기회가 왔을 때 즉각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지역적 다각화입니다. 찰리 멍거는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흐름을 주시합니다. 특히 그는 중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끌어올린 이 성과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인구 규모가 그토록 큰 나라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발전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그 원동력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는 문화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이야말로 장기적인 부의 축적의 출발점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 것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투자 전략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투자하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의 핵심입니다. 챕터 5.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방식과 멘탈 관리의 모든 것. 찰리 멍거는 단순히 주식 투자 기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투자 성공은 올바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철저히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냉정하게 사실을 보는 능력이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끄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분노를 키워갈 때 그 분노가 서로를 먹이며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투자 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패닉이 발생하면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매도를 불러오고 그 매도는 다시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때의 탐욕도 같은 방식으로 증폭됩니다. 이런 집단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멍거는 이런 분노와 탐욕을 통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찰리 멍거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로 넘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그의 투자 판단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건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여러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왔습니다. 그에게 건축은 예술의 여왕이며 잘 이루어질 때 막대한 공공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적 호기심과 폭넓은 지식이 쌓이면서 투자 세계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멍거는 다학제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뛰어난 인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찰리 멍거가 강조하는 성공 원칙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관료 조직에서는 일이 누군가의 받은 편지함에서 다른 사람의 받은 편지함으로 옮겨지는 것을 업무 처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그 일이 실제로 완료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위임하되 책임지는 문화, 복잡한 절차 대신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투자 시스템과 수많은 분석 도구에 의존하는 것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찰리 멍거가 젊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하는 조언 중에 모차르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의 젊은이가 모차르트를 찾아가 교향곡을 작곡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에게 당신은 아직 너무 젊다고 말합니다. 젊은이가 반발하며 당신은 10살 때부터 작곡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모차르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러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찰리 멍거의 자선과 재산 분배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녀들에게 이미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전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절약의 차원을 넘어 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투자로 쌓은 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찰리 멍거가 수십 년간 쌓아온 투자 지혜의 핵심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십시오.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십시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인지 편향을 끊임없이 경계하십시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 기회가 왔을 때 즉각 행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단순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 사고력을 키우십시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항상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끌리고 단기적인 이익에 유혹받으며 군중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본능을 극복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 원칙들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 24%의 수익률,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투자, 성과 95세까지 지속된 왕성한 지적 활동이 그 증거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화려한 기법과 복잡한 전략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찰리 멍거가 수십 년간 실천해온 이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들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자신의 투자 습관을 돌아보고 감정에 의한 결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바꾸는 작은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결코 운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 사고력과 강철 같은 원칙,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6. 역발상 사고의 놀라운 위력. 찰리 멍거가 가진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사고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멍거는 항상 반대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먼저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역산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투자가 나를 망하게 만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시각의 전환이 수십 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역산적 사고를 주식 투자에 적용하면 매우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들을 나열해보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 군중을 따라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물타기를 반복하는 것,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여 빈번하게 매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만들고 나면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적정 가격을 기다리고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며 매매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이처럼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역발상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의 행동입니다. 금융위기나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뉴스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시장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찰리 멍거 같은 진정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수에 나서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멍거는 평소에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발상 사고는 개별 종목 선택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섹터, 모든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업, 언론이 집중적으로 악재를 보도하는 산업군에서 오히려 진짜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외면받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군중의 부정적인 시선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그 기업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역발상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와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챕터 7. 복리의 진짜 마법을 깨우는 시간과 인내의 투자 심리학. 복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리를 진정으로 체감하며 투자에 적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찰리 멍거는 복리를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눈이 충분히 깔려있는 긴 언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돈이고 긴 언덕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수익률이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 10%의 수익률로 30년을 투자한다면 원금은 약 17배가 됩니다. 연 15%로 30년을 투자하면 약 66배, 연 20%로는 무려 237배가 됩니다. 수익률이 2배 차이가 나는데 30년 후의 결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복리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잦은 매매는 세금과 수수료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복리의 눈덩이 효과를 방해합니다. 찰리 멍거가 장기 보유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리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괴롭히는 동안 복리의 눈덩이는 계속해서 굴러가야 할 언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멍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막연한 낙관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 우위, 재무 상태, 경영진의 자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관련하여 멍거가 자주 언급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의 기회를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그는 야구에서 타자가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을 노려치는 것에 투자를 비유합니다. 투자에서는 3번의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이 들어와도 자신이 완전히 자신 있는 공이 아니면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단 몇 번의 진짜 좋은 투자 기회만을 잡아도 장기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 공예나 배틀을 휘두르다가 허탕을 치고 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복리 투자에 성공해서 배당금 재투자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량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소비하지 않고 같은 기업의 주식에 재투자할 때 복리의 효과는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 수익률은 주가 상승만을 고려한 수익률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찰리 멍거는 이처럼 사업 자체가 자동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이 다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진 기업을 발견하는 것이 투자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챕터 8. 세계 최고 투자자가 절대 손대지 않는 투자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에서 무엇을 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투자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라도 자신이 그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신기술 기업들에 대해 그가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기술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 어떤 기업이 그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은 이른바 사회적 증거의 오류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투자가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좋은 기회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멍거는 미디어와 군중이 열광하는 투자 트렌드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기회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말 자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함정은 복잡한 파생 상품과 구조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입니다. 멍거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 상품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들은 대개 판매자에게 유리하고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투명한 투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투자 상품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30분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거의 성과를 미래의 수익률과 동일시하는 착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린 펀드나 종목이 앞으로도 같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평균 회귀의 법칙에 의해 수익률이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수익률 차트에 현혹되어 고점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투자 실수입니다. 찰리 멍거는 항상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내재 가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과거의 가격 흐름에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기울입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함정은 다각화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분산 투자입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멍거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며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십 개의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성과도 나쁜 성과도 얻을 수 없는 평범한 결과를 보장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모한 집중 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높은 확신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집중 투자가 의미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세금과 거래 비용의 복리 효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반복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단기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수익률을 상당히 갉아먹습니다. 찰리 멍거는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함으로써 세금 납부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팔지 않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효율적인 투자 전략도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챕터 9. 찰리 멍거가 선택한 진정한 부자의 삶과 돈의 철학.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부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부자의 삶이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지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95세까지도 왕성하게 지적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그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가장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멍거의 철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돈은 자유를 주는 도구이지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단순하고 검소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럽게 소비하거나 과시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돈 자체보다는 그 돈이 가져다주는 지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멍거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부자의 삶을 만드는 데 있어 멍거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든 인생에서든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가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할 때는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멍거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개인 재무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현대의 의료 시스템이 예방보다 치료에 치우쳐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찰리 멍거가 95살이 넘는 나이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지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산 관리는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멍거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경제학,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투자 판단에 결합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다학제적 사고방식의 실천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주식 관련 지식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역사를 통해 패턴을 인식하며 과학적 사고방식을 투자에 적용하는 폭넓은 지식 기반이 결국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챕터 10.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실천 로드맵. 찰리 멍거의 모든 지혜를 이해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은 얼마인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 원칙 목록은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닻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이 잘 아는 산업과 기업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멍거와 그의 파트너가 처음부터 모든 산업을 분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이해하는 소비재 기업들에서 출발하여 점차 투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면 그 산업의 기업들이야말로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신의 직업적 경험과 지식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특정 기업에 투자했는지, 그 기업에 대해 어떤 가정을 세웠는지, 그 가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 일기를 꾸준히 쓰면 자신의 투자 패턴과 반복되는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에서 배우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자신의 실수에서만 배우다 보면 그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일기는 자신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학습 도구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연간 기업 보고서와 주요 경영진의 발언들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를 독파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해왔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특정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진정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멍거는 소수의 기업들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그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5개 이하의 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기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 환경은 어떤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투자 가능한 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찰리 멍거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는 문화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산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 소비를 함께 늘리는 생활 방식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비를 조금 줄이고 그 차이를 꾸준히 투자에 배분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서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주변의 잡음을 차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주식 시장 관련 뉴스와 전문가들의 전망, 소셜미디어의 투자 정보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수많은 분석들은 실제 투자 성과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멍거는 언론과 미디어가 항상 과장되게 좋은 소식 또는 과장되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잡음들로부터 자신의 판단을 지켜내는 능력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아왔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와 쓸모없는 잡음을 구별하는 능력이야말로 현대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멍거의 모든 투자 지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흔들리고 군중을 따라가며 단기적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찰리 멍거가 보여준 투자자로서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원칙을 지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온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큰 투자 결정에서도 이성이 감정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찰리 멍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실천적인 투자 철학의 정수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가 평생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부의 추월 차선, 그 비밀스러운 치트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개미들이 차트 지옥에서 단타의 영혼을 털릴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중사고, 모델로 승률 100%에 가까운 판을 설계했습니다. 멍거의 핵심 전략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심리학, 물리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세상의 질서를 읽고 좋은 사업이 주는 쉬운 결정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긍정적 요인이 겹쳐 폭발적 시너지를 내는 롤라팔루자 효과는 당신의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악 시련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 마진과 기회비용 계산으로 복리의 마법을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도박 같은 테마주의 소중한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진짜 부의 성벽을 쌓고 싶다면 멍거의 불패 로드맵을 즉시 복제하십시오. 남들이 탐욕에 눈멀 때 냉정하게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전리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계좌의 자릿수를 결정합니다. 챕터 1. 전 세계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부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쫓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 오늘 핫한 테마주, 내일 급등할 것 같은 차트를 보며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 헤매다가 또 손실을 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주식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복리의 힘과 올바른 원칙에 기반한 장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 바로 찰리 멍거입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에게 $100만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초반부터 탄탄대로를 걸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혼, 자녀의 죽음, 사업 실패, 재정적 손실이라는 인생 최악의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버는 방식,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 실패를 극복하는 방식 모두가 보통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칙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언젠가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투자를 공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셨습니까? 단기 매매 기법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 종목을 따라 매수하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 방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에 걸쳐 단 하나의 습관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 속에 그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식 공부를 할 때 재무제표 분석,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 등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리학, 역사, 수학, 물리학, 경제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두루 공부하며 그 지식들을 투자에 융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동시대 어떤 투자자들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내게 만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한 투자 조합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가 직접 운영한 투자 조합은 약 14년 동안 연평균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의 수익률은 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복리의 마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간 6%와 연간 20%의 차이는 단순히 14%가 아닙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수십 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 멍거가 맨손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수학적 토대였습니다. 챕터의 99%의 투자자가 모르는 찰리 멍거의 핵심 투자 철학.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투자 철학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다중사고 모델의 활용입니다. 찰리 멍거는 세상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 하나의 렌즈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많지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모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배운 단 하나 혹은 두 개의 분석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재무제표만 본다든지, 차트만 본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 산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찰리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십 가지의 사고 모델을 갖추고 있었고,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투자에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그는 단순히 그 기업의 재무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환경, 소비자 심리,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 경영진의 도덕성, 산업 전반의 흐름, 거시 경제적 맥락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가지 도구에만 의존하는 투자자들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깊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순화의 힘입니다. 찰리 멍거는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는 원칙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것은 복잡한 수식과 어려운 모델보다 사업의 본질과 단순한 진실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를 판단할 때 수십 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 기업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문단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회비용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개념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은 단순히 그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동시에 다른 모든 주식을 사지 않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찰리 멍거는 투자란 결국 가장 높은 기회비용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뛰어난 기회가 존재한다면 그 종목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더 넓은 시야로 투자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이 과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때 좋아 보였던 것들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롤라팔로자 효과입니다. 이것은 찰리 멍거가 직접 이름 붙인 개념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결합될 때 그 효과가 단순 합산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나 넷이 되는 순간입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강력한 경쟁 우위를 동시에 가질 때 그 기업의 가치는 각각의 우위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높은 고객 충성도, 반복 구매를 유발하는 제품 특성, 강력한 유통망,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모두 결합된 기업은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갖게 됩니다. 찰리 멍거는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하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종목에 소액씩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이것이 오히려 수익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포커를 예로 들자면
대부분의 패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확실히 유리한 패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크게 베팅해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검증된 기회,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순간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바로 그때가 과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극도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시기가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 평범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최고의 기회를 찾아 기다리다가 그것이 왔을 때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우월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매를 하고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결국 수익은 없고 거래 비용과 세금만 늘어납니다. 챕터 3. 실패를 딛고 일어선 찰리 멍거의 역전 투자 비결. 이제 찰리 멍거의 실제 투자 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투자 파트너십 중 하나를 이끌었던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거쳤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이혼을 경험했고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의 초기 투자 중 하나는 군수 장비용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쟁 특수로 수요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 투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에서 찰리 멍거는 평생을 이끄는 핵심 원칙을 얻었습니다. 바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찰리 멍거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사업은 연이어 쉬운 결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나쁜 사업은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반복적으로 강요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한 주주는 편안하게 앉아서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반면 나쁜 사업에 투자한 사람은 매 순간 어렵고 복잡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쉬운 결정들을 만들어낼 사업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반복적으로 강요할 사업입니까? 적자가 지속되면서도 성장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유지되는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위기에 처할 기업,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모두 나쁜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찰리 멍거는 이후부터 철저하게 사업의 질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는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이 함께 만들어낸 투자 철학의 핵심에는 바로 이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업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주식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 항상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부터 평가했습니다. 사업이 강하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약하다면 아무리 주가가 싸 보여도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 이 사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합니까? 셋째, 경쟁사들이 이 사업을 모방하기가 어렵습니까?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의 경쟁 우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다섯째, 이 사업의 경영진이 솔직하고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챕터 4.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쓴 불패 자산 증식의 핵심 공식. 찰리 멍거의 투자 여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 멍거를 순수한 주식 투자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가 처음 $100만 달성한 것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에 뛰어든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지식과 노력으로 그 자본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자산이 많지 않을 때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로 레버리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찰리 멍거는 당시 부동산이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여러 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140만 이상의 순자산을 쌓았습니다. 그가 부동산 개발에서 얻은 실질적인 교훈들도 주식 투자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는 조경에 투자하면 그 3배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 즉 소비자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치환하면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 소비자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업이 결국 주주에게도 가치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찰리 멍거가 어떻게 처음 $100만 달성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매우 낮은 수입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저축을 했고 그 저축한 돈을 다시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투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고객들과의 대화, 법률 업무를 통해 만나는 사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에게 다양한 사업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최고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산업에서 남들보다 더 깊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쌓는 것 자체가 투자,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변호사로 일한 13년 동안 약 $30만 모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투자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적 수입과 투자 수입의 2가지 엔진을 동시에 가동해야 자산 증식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만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투자 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직업적 수입을 극대화하면서 그것을 투자에 재투입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후 투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찰리 멍거는 연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140만 이상의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는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100만 달성했습니다. 절대 빠르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쌓은 원칙들은 이후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찰리 멍거는 처음 $100만 또는 $1000만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려면 일정한 크기의 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작을 때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내도 절대적인 금액이 작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충분히 커지면 중간 정도의 수익률만으로도 엄청난 절대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꾸준히 원금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에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투기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원금을 늘려가면서 복리가 작동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찰리 멍거는 반전 사고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방법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면 결국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논리입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 단기적인 소음에 반응에 잦은 매매를 하는 것, 사업의 질보다 주가,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챕터 5. 부의 복리 법칙 완전 정복. 지금 당장 적용할 투자 로드맵. 지금까지 찰리 멍거가 어떻게 처음 100만 달러를 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 원칙들을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항상 자신의 역량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분야라면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사하는 산업,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경쟁 우위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사업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사업인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지, 모방이 어려운 경쟁 우위가 있는지, 경쟁 우위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지,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주가가 저렴해 보여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십시오. 기준을 낮추는 순간 포트폴리오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좋은 사업을 찾았다면, 그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 이후에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 시장의 공포와 탐욕, 다른 종목들의 급등 소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시간을 복리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수십 년 동안 극소수의 훌륭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역사에 남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학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돈보다 먼저 지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심리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폭넓은 지식이 그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게 했고,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투자, 기법만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술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폭넓게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투자,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5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진리입니다. 투자에서 원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50%를 잃으면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지나친 집중 투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기적 베팅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안전 마진을 항상 유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십시오. 6번째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여러분의 수입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도 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여러 흐름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투자만으로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최대한 높은 수입을 만들면서 그것을 꾸준히 투자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원금이 늘어나고 복리의 힘이 커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투자 수익이 직업 수입을 능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재정적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7번째로 해야 할 것은 심리적 편향들을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들이 투자 판단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증 편향, 손실 회피 편향, 군중 심리, 현재 편향 등 수많은 심리적 함정들이 투자자들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끕니다. 주가가 오를 때 더 사고 싶어지고 주가가 내릴 때 팔고 싶어지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투자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리적 편향을 인식하고 그것에 반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크게 향상됩니다. 8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매년 15%의 수익률을 30년 동안 유지한다면 처음 원금의 60배 이상이 됩니다. 매년 20%의 수익률을 30년 동안 유지한다면 처음 원금의 240배 이상이 됩니다. 이 수치들이 실감이 나십니까? 단 5%의 연간 수익률 차이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4배 이상의 최종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익률을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투자 기회를 발굴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사업가들, 투자 세계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기회들이 그의 투자 성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고 그들과 투자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려 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검증하는 과정이 투자 판단의 질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투자 철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인상적이었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의 역량 범위를 정의해 보거나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의 사업질을 평가해 보거나 지금까지의 투자 패턴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찾아보십시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찰리 멍거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이혼과 자녀의 죽음과 사업 실패라는 3가지 시련을 모두 겪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정신력 자체가 그의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원칙에 따라 꾸준히 행동하는 것이 복리의 힘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 자산 증시, 재정적 자유라는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의 차이이고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자기 통제의 차이이며 장기적인 복리의 힘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는 확신의 차이입니다. 찰리 멍거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고 그 결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반드시 실제 투자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복리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합니다.